반갑습니다. 레빈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캐녀입니다. 동영상 설정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용어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해야 했으니까 빼먹지 말고 시청하시고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시는 분들도 넘겨짚지 말고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동영상 설정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Don't you ever come up out the cracks and try to tell me how to get it poppin' really. Way too motherfucking educated to be spending any time just talking with me. Many people waiting on me in the lobby, time to board the bus and get it in. $100,000 conversation with investors telling me they want it in. 오늘은 영상이 주된 내용이라 약간 비주얼적으로 신경 써봤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후지 X-T3 카메라에서만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모든 미러리스 카메라의 설정과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게 많으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사실 사진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이라는 분야도 일반 대중계통으로 넘어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눈만 높아지고 장비빨만 앞서는 귤껍질 속에 귤은 없는 개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어디서 얻어먹은 얕은 지식으로 전문가 흉내를 내고 이러쿵저러쿵 가타부타 말들도 많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지식인인 것 마냥 찍어놓은 작품은 죄다 거지 같은데 너무나 쉽게 말만 떠들어대는 그런 인간이 요즘 너무 많죠. 물론 그런 인간들이 나름의 주워들은 이론도 빠삭하겠죠. 마치 자신은 절대 시각을 가진 것 마냥 화질은 이렇다, 설정은 이렇다, 이러쿵저러쿵 그 이론이라는 것도 경험에서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닌 보고 듣고 누가 그러니까 그렇더라는 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을 보면 본업은 직장인이고 집구석에서 놀고 먹는 인간들이란 게 너무나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대체 왜 그런 사람들과 진짜 작가들이 사진을 논해야 되고 영상을 논해야 하며 왜 비즈니스맨들과 방구석 토론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직설적인 건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 전 T3 영상에서도 제가 유튜브에 카메라 관련 영상을 찍는 사람들을 씹은 적이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깎아내리는 일은 조심하셨으면 한다고. 아니 욕할만 하니까 욕하는 거고 내가 전문적으로 생활하는 이 분야를 얕은 깊이로 개나 소나 침범하니까 지랄하는 겁니다. 좀 뭐 하다 보니까 지인 몇 사람이 몇 분 쥐어주면서 사진이며 영상이며 일을 맡기니까 마치 전문가가 된 것 같죠. 그럼 다 제끼고 다 버리고 이쪽으로 궤도를 바꾸세요. 직업을 전향하세요. 또 그렇게는 못하겠잖아요. 취미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 일 열심히 하면서 가끔 주말마다 가족, 연인끼리 예쁜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런 거 누가 뭐라 합니까? 진짜 제 교육 들으시는 분 중에도 몇 분 계시고 정말로 자기 취미 생활을 정말 재미있게 정말 의미있게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취미로 온갖 장비빨 내세우며 몇 번 찍어봤다고 몇 푼 용돈 치대 받아봤다고 출사며 동아리 활동에서 박수 몇 번 받아보니까 막 자신감이 뿜뿜? 아니면 그런 것도 있죠. 좀 살만한 집구석 출신에 스튜디오 흉내내며 작업실 차려놓고 뭐 어떻게 해서든 막 여자 빤스 사진 브래지어 사진 찍어보고 싶어서 어린애들한테 작가 흉내내가지고 미친듯이 벗겨가며 찍어놓고 그걸 예술이라고? 존나 개떡입니다. 너무 욕해서 죄송해요. 인스타며 페이스북에는 무료 촬영 DM 주세요? 최다 무료 촬영이래요. 거기다 뭐 자랑한답시고 올려놓은 사진들 보면 무슨 소주 광고 사진도 아니고 야 온갖 포즈는 요염에 뒤지겠는데 아니 편집은 왜 또 그렇게 뽀사시하게 해놓는 건데 배운 게 그것뿐이라서? 아니 피부는 또 왜 그렇게 밀어가지고 사람을 무슨 인형을 만들어놔? 컨셉이 바비 인형인가? 오늘은 영상 시간이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에는 온통 주워들은 이론으로 본인이 만들어놓은 창작품 하나도 없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하듯이 뭐 남들 다 아는 카메라 이론하고 뭐 아니면 언박싱? 네, 이거는 리모컨이라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리모컨에는 이렇게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창의성 하나로 이 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감성을 쫓고 매일같이 하루를 공부하는 나날로 사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못할 짓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워들은 이론과 따라하는 제스처로 너무 스스로를 자만하지 마세요. 저는 홀로 길거리에서 소니 A57과 1855 렌즈 하나로 직접 몸빵하며 공부했고 돈이 너무 없어서 그거 다 팔아 제끼고 레스토랑에서 설거지하며 X100T 하나로 바닥부터 현재까지 걸어왔어요. 뭐 다 그래야만 된다라는 꼰대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고작 몇 개월 만에 이 바디 저 바디 바꿔가며 이 렌즈 저 렌즈 온갖 것 다 사들이고 또 학문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 담아둔 채 사진과 영상 전문가라고요? 존나 개떡입니다. 너무 욕해서 죄송합니다. 모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다수를 욕하는 거예요. 다수.
곧 제가 말씀드릴 영상 촬영에 있어서 다양한 용어들도 기계 중심적 이론을 배제하고 보여주기식 문화를 조금이라도 다시 상기시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성적인 것을 드러내는 일이고 풍부한 창의력으로 머릿속의 것들을 표현하는 일이므로 이론에만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 꼭 넘겨짚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다는 것은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고 기본 상식은 알고 이해하되 너무 누군가를 따라하지도 말고 창의적인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자, 먼저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임은 영어로 FPS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Frames per Second의 약자입니다. 1초당 사진 파일이 몇 장이 연속되어지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0프레임이라 30장의 사진이 1초 동안 스트레이트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연속적으로 미세한 움직임이 이어지면 그것이 하나의 동영상이 되고 그 1초라는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사진들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프레임이 즉 동영상이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이것을 프레임 값이라고 하는데 15프레임과 30프레임을 비교했을 때 15장의 사진보다는 30장의 사진이 훨씬 자연스럽고 30장의 사진보다 60장의 사진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걸 60프레임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지 T3는 4K에서 60프레임을 지원하고 FHD에서 120프레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레이트인데요. 이 비트레이트란 동영상의 용량과 화질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값이 높을수록 용량도 늘고 화질도 좋아집니다. 비트레이트란 1초당 동영상을 만드는 정보량을 말하는데 높은 수치일수록 동영상이라는 파일을 구성하고 만들 때 전달되는 정보량이 많으니 화질은 더 선명하고 좋을 수밖에 없죠. 다만 용량이 늘어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화질을 선택하는데 파인으로 찍을지 노멀로 찍을지 로우로 찍을지 선택하죠. 이 비트레이트도 비슷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트레이트에 100메가, 200메가 또는 400메가 선택하는 기준이 영상 화질을 조금 더 살려줍니다. 현재 후지 T3는 4K 기준 초당 400MB까지 지원됩니다. 자, 다음은 해상도의 종류인데요. 우리가 보는 모든 이미지는 픽셀이라는 작은 사각형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픽셀이란 다른 말로 화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사진에서 몇 천만 화소가 바로 이 픽셀로 이루어진 해상도를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해상도란 사진이나 영상을 표현할 때 몇 개의 픽셀로 이루어졌느냐를 말하는 건데 사진과 영상은 해상도를 사용할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에 몇 천만 화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몇 천만 화소라는 건
영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카메라의 최대 해상도라는 말이고, 영상에서 사용되는 해상도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세로 픽셀의 양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HD, FHD, QHD, 그리고 UHD입니다. 이렇게 표기되는 영상의 해상도는 곧 크기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면적이 넓고 촘촘해서 해상도가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해상도에서 표현되는 화소는 가로, 세로 픽셀을 곱한 값인데, 풀 HD 기준으로 1920, 1080은 2073600, 즉 200만 화소가 되는 것이고, 4K UHD는 3840 곱하기 2160, 8294400, 곧 800만 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진을 찍을 때 사용되는 화소로 영상도 찍으면 안 되는가라는 의문이 가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프레임과 비트레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화소가 높을수록 차지하는 용량도 큽니다. 그만큼 작은 픽셀이 수천만 개가 오밀조밀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다면 사진을 한 장씩 저장하는 것과 초당 프레임으로 저장하는 값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말 그대로 사진에 소모되는 해상도로 영상을 찍게 되면 그 용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카메라 성능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후지 T3는 4K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코덱에 관한 설명입니다. 무수히 많은 설명과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만의 언어가 너무 어려우니 아마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덱을 알기 전에 인코딩과 디코딩을 알아야 돼요. 인코딩이란 우리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용량이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화질은 최대한 유지하되 크기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식 코드화하여 압축시킵니다. 이것을 바로 인코딩이라고 하고, 우리가 컴퓨터로 그 영상을 볼 때는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여 재생하고 편집할 수 있게끔 변환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만드는 것을 인코딩과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ing를 떼버리고 다르게 말하여 코더와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합친 기술을 바로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찍은 영상과 음성을 인코딩과 디코딩하여 변환하는 게 코덱이라는 기술이고, 코덱이란 우리가 찍은 영상과 음성 파일이 워낙 커서 압축을 시켜 저장하고 다시 풀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압축 방식과 압축률, 화질을 보존하는 방식이 워낙 다양해서 그 코덱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이 어떤 영상 파일을 보려는데 재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죠. 바로 그 이유가 코덱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덱이 워낙 많은데 그 영상 파일이 어떤 코덱을 썼는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는 통합 코덱이라는 걸 다운받아 재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코덱으로 압축된 영상과 오디오를 하나로 묶어 각 제조사별로 다양한 포맷을 만드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확장자명, AVI, MP4, MOV 등입니다. 여기서 포맷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포맷이란 데이터의 저장 및 전송 시의 구성 방법입니다. 즉 자료를 파일로 저장할 때 그 파일의 구조, 곧 확장자를 말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심플하게 풀어드리자면, 카메라로 영상과 음성을 찍으면 카메라 내에서 영상과 음성 각각 지원되는 코덱으로 압축을 하고 그것을 한 곳에 묶어 포맷하여 우리에게 파일로 저장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후지 T3는 H264 코덱과 H265 코덱을 지원하며 확장자명은 MOV입니다. 자, 다음은 색심도입니다. 컬러 뎁스라고도 부르는데,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조정할 때 또는 모니터를 구매할 때 몇 비트라며 설정 또는 광고하는 걸 본 적 있죠. 색 깊이, 색심도라는 건데 빛의 삼원색 RGB를 몇 비트로 표현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좋고 나쁨은 수치값이 높을수록 얼마나 그라데이션, 즉 색과 색 사이에 범위가 얼마나 넓고 세밀한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기본 대부분의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8비트를 지원하는데 256가지의 색상 변화로 RGB를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잘게 쪼개서 그라데이션을 넓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영상의 퀄리티도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로고 촬영과 같이 후보종이 필요한 작업 시 제대로 된 그라데이션이 표현되지 않으면 컬러 밴딩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8비트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데, 현재 후지 T3는 H265 코덱에서 10비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어 쓰자면 부족한 색차 추출? 이걸 자세히 설명하자니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저도 사실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이과생들처럼 방식과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여러분이 알아들으실 정도의 간결한 설명만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마 샘플링이란 영상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화면 또는 모니터로 출력할 때 밝기와 색상을 분리 추출하는 것을 크로마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은 밝기 변화에는 민감하나 색상 변화에는 굉장히 둔감하다고 해요. 그래서 색상 데이터를 조금 빼서 표현해도 거의 사람의 눈으로는 이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데이터 전송도 원활하게 하고 용량도 줄일 겸 색차를 살짝 빼서 압축 추출하는 것을 바로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본래의 원본 영상 정보 100%를 전달하는 방식이 크로마 샘플링 4대4대4라면 4대2대2 또는 4대2대0은 원본에서 일부 색 정보가 빠져있는 크로마 서브 샘플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 값은 모니터 해상도가 초고해상도로 상승할수록 약간의 화질 저하를 사람의 눈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예민한 사람이라면 4K 해상도에서 4:2:2 또는 4:2:0 방식에서 글자의 외곽 부분이 번지듯이 표시되는 게 보입니다. 현존하는 미러리스 카메라 대부분이 크로마 서브 샘플링 4:2:0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후지 T3에서는 HDMI 외부 레코더 사용 시 4:2:2 방식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찍기 전 알아야 될 용어가 무수히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쟁점이 되는 것을 최대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현 웹상에서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고 또 알아듣기 너무 어렵게 풀이된 것도 많아서 그나마 가장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저도 한 번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다는 것은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한 계단씩 더디더라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후지필름 X-T3의 모든 것 2부 동영상 설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배운 용어들을 기억하며 카메라를 켜고 동영상 설정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동영상 모드라고 나옵니다. 총 3단계의 해상도 설정과 2단계의 종횡비 설정이 있죠. 사진의 4:3보다 가로가 긴 가장 기본이 되는 FHD 16:9, 4K 16:9, 그리고 가로가 조금 더 길어진 DCI, 디지털 시네마라고 해서 17:9의 FHD와 4K가 있습니다. 해상도 설정에 따라 프레임 설정에 제한이 있는데요. FHD 16:9, DCI 17:9, 4K 16:9에서는 모든 프레임이 설정이 가능하고 4K 17:9에서는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또 해상도와 프레임 설정에 따라 비트레이트 설정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4K 16:9 30프레임과 DCI 17:9 30프레임 이하에서만 비트레이트 400메가가 추가 설정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회색 줄이 보이실 텐데 설정한 값의 가로 세로 해상도 값과 현재 마운트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의 용량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T3는 4K 60프레임과 50프레임 촬영 시 화면이 1.18배 크롭되어 출력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정은 FHD 16:9 60프레임 200MB입니다. 다음은 H265, H264 설정인데요. 코덱 설정에서는 H265와 H264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호환이 잘 되며 보편화되어 있는 게 H264인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코덱은 압축률과 방식에 따라 화질 차이도 납니다. H264 대비 H265는 더 적은 용량의 인코딩, 디코딩 방식이면서 더 좋은 화질을 보존하는 코덱으로 새로 개발되었는데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서 H265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에서는 잘 호환되지 않아요. 당연히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새롭게 시퀀스를 짜서 렌더링 하신다면 상관없지만 어느 정도 PC 성능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H264 코덱을 이용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H265, 264 설정 아래 보시면 아까 배웠던 크로마 서브 샘플링과 컬러 뎁스 색심도 지원 여부가 나오는데요. SD 카드와 HDMI가 따로 나오는 것은 SD는 카메라에 마운트되어 있는 메모리로 저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HDMI는 따로 외장 모니터 레코더라는 기계를 통해 그쪽으로 저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은 일단 카메라 설명이니까 외장 모니터 레코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쓸데없이 여러분 눈만 높아지는 일이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모든 영상 기기에는 HDMI 선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HDMI 선으로 외장 모니터에 연결이 가능한데 그 외장 모니터에도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하드가 달려있는 고성능 외장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와 그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여 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모니터에서도 다양한 코덱과 해상도를 지원하는 만큼 카메라 최대 성능을 발휘하여 메모리 카드 이상의 화질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원리예요. 앞으로 설명드릴 대부분의 HDMI라는 용어가 들어간 설명은 모두 외장 모니터 레코더에서 지원 가능한 그런 설정들입니다. 어쨌든 T3는 HDMI를 통해 H265 설정 시 크로마 서브 샘플링 4:2:2 컬러 뎁스 10비트를 지원하는데 굳이 외장 모니터 레코더가 없어도 메모리 카드 내에서도 컬러 뎁스 10비트를 지원하니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설정을 보시면 동영상 압축이 나오는데
있는데요. 롱 GOP와 올 인트라라는 카메라에서 영상을 녹화하는데 선택 가능한 압축 유형이 나옵니다. 올 인트라가 롱 GOP보다 화질이 더 뛰어난데 그 이유는 아까 배웠던 프레임에서 알 수 있어요. 연속된 사진이 모여서 프레임을 구성하죠. 그리고 초당 그 프레임이 연속되면 영상이 되는 거고요. 올 인트라는 이런 프레임 모두를 그대로 개별적으로 저장을 하는데 FHD 60프레임이면 1초에 60장의 사진을 있는 그대로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화질은 굉장히 뛰어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용량이 너무 무식하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롱 GOP라는 압축 방식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올 인트라와는 달리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고압축하여 화질도 어느 정도 유지하되 용량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바로 롱 GOP입니다. 올 인트라보다 화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에서 롱 GOP를 권장하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차량에서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압축하는 롱 GOP보다 개별적으로 압축 없이 저장하는 올 인트라가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참고로 올 인트라 설정 시 4K 60프레임은 30프레임으로 자동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눈에 띄는 확연한 차이는 크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롱 GOP로 두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FHD 고속 녹화입니다. 동영상 모드에서 프레임 설정을 보셨겠지만 T3는 FHD에서 120프레임까지도 지원을 해요. 하지만 일반 카메라와 다르게 120프레임 촬영을 한다고 해서 출력이 기본 영상처럼 진행되지는 않고 카메라 내에서 슬로우로 편집되어서 저장이 되는데요. 설정창을 보시면 원하는 편집 시퀀스에서 몇 배속인지 보여주는 설정창이 있어요. 만약 내가 편집하는 영상이 24프레임의 시퀀스 영상이라면 최대 5배속까지 슬로우 모션을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편집하면서 원래의 기본 속도로도 바꿀 수 있어요. 다만 메모리 카드로 설정 배속에 맞게 편집되어 저장이 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고속 녹화 시에는 오디오는 따로 녹음되지 않습니다. 자, 후지에서 가장 매력 터지는 필름 시뮬레이션이죠. 사진과 마찬가지로 영상에서도 필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녹화가 가능한데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F로그 촬영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흑백 조정 웜쿨 1편에서 설명처럼 필름 시뮬레이션 중에서 흑백 필터인 아크로스와 모노크롬 선택 시에 활성화되고 따뜻한 느낌의 흑백과 차가운 느낌의 흑백으로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칸으로 내려가면 화이트 밸런스가 나오는데 사진보다 영상에서 화이트 밸런스가 더 중요한데요. 딱히 막 급한 차량이 아니라면 특정 화이트 밸런스를 지정해놓고 촬영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이게 후보종으로 색감을 입힐 때를 위한 설명인데 오토로 두시면 나중에 후보종 시 사진과 다르게 영상은 연속된 장면이기 때문에 후반 작업이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1편의 화이트 밸런스 고정 설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촬영이 한층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대로 맞출 자신이 없다면 그냥 오토로 두시는 게 가장 낫고요. 그리고 야외 촬영 시 큰 움직임이 없다면 그대로 오토로 두셔도 무관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죠. 1편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앞서 설명드린 1편 영상 다이나믹 레인지 항목을 참조하시고요. 뒤에 설명드릴 F로그 촬영 시에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기본 촬영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 400%를 활용하시려면 ISO 640부터가 활용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다양한 톤 조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4K 인터프레임 NR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건 저도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 중에 한 가지예요. 일단 4K 60프레임 또는 50프레임에서만 활성화가 가능하고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정보를 기반으로 노이즈를 좀 줄여준다라는 그런 이론인데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그런 기능 중에 하나겠죠. 단 촬영 중 카메라가 흔들리면 피사체에 잔상이 남아서 번져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다음은 F로그 HLG 기록 설정입니다. F로그 촬영이라고 해서 촬영 시 기본 스케치만 하고 후 보정 시에 톤 조절에 용이하게끔 만든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극대화되어서 어둡고 밝은 부분의 디테일한 묘사가 가능하고 색 보정 영역이 광범위한 부드러운 중간 톤 표현으로 로그 촬영을 하는 이유는 일반 영상을 찍었을 때 저장되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데이터 값보다 로그 촬영으로 얻는 데이터 양이 압축되어 더 많이 기록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후반 작업 시 밝고 어두운 부분의 색상 정보와 톤 값이 일반적인 촬영보다 더 확보되어서 플랫한 촬영본에서 톤 조절에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로그 촬영이라고 부르고 각 카메라 브랜드 회사마다 앞글자 표기를 따서 소니에서는 S로그, 캐논에는 C로그, 후지에서는 F로그 등이 있습니다. 로그 촬영 시 기본 ISO 감도는 640부터 12800으로 제한이 돼요. 직접 설정을 해보시면 뭔가 색감이 빠진 듯 또 막 뭔가 빛바랜 파스텔 톤의 느낌이 화면에 보이실 텐데 사실 이 느낌이 예뻐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던데 그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색감과 톤 조절에 용이한 촬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밝은 톤을 낮추고 어두운 톤을 높여 중간 톤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쓰면 좀 너무 전문적이지 않아 보이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예뻐 보이지 않아요. 그게
게다가 요즘 이 로그 촬영을 너도 나도 너무 난무하듯이 사용하는데 톤 조절이나 색 보정에 익숙치 않다면 더 연습하고 더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 유행하는 컬러 그레이딩이란 게 이 로그 촬영에서 비롯되는 것도 맞지만 다이나믹 레인지의 정보값이 풍부한 만큼 세밀한 톤 조절이 우선시 돼야 되고 무작정 어떤 값을 막 쭉쭉 준다고 해서 컬러 그레이딩이 아니라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 부족한 어두운 곳에서 촬영 시에는 카메라로 어두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식하게 무조건 로그 촬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두셔야 하는 게 로그 촬영은 어두운 안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극도의 노이즈가 생겨요. 근데 그런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두운 부분을 표현한다고 일부러 로그 촬영을 해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써야지 하고 썼다가 결과물에 굉장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빛이 부족한 곳에서 로그 촬영으로 촬영 시 심한 노이즈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되도록 충분한 빛이 받쳐주는 곳에서 촬영하셔야 자글자글한 노이즈를 줄일 수 있고 또 빛이 부족하다면 빛을 만들어서 촬영하시면 되겠죠. 너도 나도 프로처럼 보인다고 로그 촬영을 자칫 너무 남발해서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통 대개 톤 조절을 실패하는 가장 많은 예가 로그 촬영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또 후보정 시에 너무 극단적인 톤 조절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그 촬영은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의 중간 톤으로 굉장히 막 부드러운 감마 곡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출 조절에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막 어설프게 색 보정한답시고 색 입힌다고 유행처럼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그게 더 아마추어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로그 촬영의 기본 틀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톤 조절만으로 예쁜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T3 F-로그 설정을 보겠습니다. SD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실제 마운트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는 것을 말하고 HDMI는 아까 말씀드린 외장 레코더를 이용한 녹화 저장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외장 레코더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특출난 장점이 있는데 외장 모니터 레코더를 통해서는 특정 필름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촬영하되 메모리에는 로그 촬영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노출 맞추기에도 쉽고 후보정 시에 어떤 표본이 되기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마지막 줄에 보시면 새롭게 업데이트된 HLG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는 건데 H265 코덱 사용 시에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건 가장 밝은 부분부터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의 범위를 말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 HLG는 일반 로그 촬영 대비해서 그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비롯해서 색조까지 더욱 현실적으로 풍부하게 표현 가능해요. 이 현실적인 표현이라는 게 일반 로그 촬영과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약간의 색감을 입혀서 녹화되는데 로그 촬영보다 조금 플랫한 느낌이 덜 드는 것으로 보여지실 거예요. 후보정에서도 용이하게 쓰이지만 그것보다는 출력을 위한 포맷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가 하이브리드 로그 촬영된 원본 영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HDR을 지원하는 모니터 또는 HDR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에서만 호환되기 때문에 HLG로 촬영한 영상을 제대로 시청 편집하기 위해서는 HDR을 지원하는 모니터나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편집 프로그램도 HLG 데이터 값을 불러들일 수 있어야겠죠. 한마디로 HLG 이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로 촬영하였다 하여도 작업 모니터가 제대로 된 HDR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시청하기가 힘든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다음 파플레이어를 통해 HLG로 촬영된 영상을 출력 시 HD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플레이어 실행 시 아랫부분에 HDR 버튼이 활성화될 거예요. 활성화될 거예요. 그리고 그 버튼을 설정 해제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후보정에 더 용이한 건 F-로그예요.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로그를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로 녹화한 영상을 출력한다 해도 느낌 자체가 일반 촬영과 로그 촬영의 중간값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따지자면 아마추어 분들이 쓰기에도 뭐 이것도 나쁘진 않겠구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음엔 주변부 강량 보정이 있는데 이 기능은 후지필름에서 지원하지 않는 렌즈를 어댑터를 이용해서 마운트했을 시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앞에 설명드렸던 1편에서 마운트 어댑터 설정이랑 똑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렌즈가 후지필름 렌즈라면 굳이 뭐 온 해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초점 영역을 즉 초점 포커스로 움직이는 기능인데 메뉴 설정에 들어오지 않아도 여기 바디에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지? 바디에 보시면 조이스틱 같은 게 있죠. 얘를 꾹 눌러서 다이얼로 변환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해요. 자, 그 다음에 동영상 AF
AF 모드. 오토 에이리어는 화면에 비추어진 프레임 전체에서 카메라가 포커스를 자동으로 지정하는 설정이고, 에리어 선택은 사용자가 직접 초점 영역을 고정시켜서 초점을 맞추는 설정입니다. 다음 AFC 사용자 지정 설정도 1편에서 설명드렸던 AF 설정 항목을 참고하시고요. 본 설정은 카메라가 AFC 모드에서 초점이 전환되는 속도와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탭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감도는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피사체 앞으로 어떤 물건이 등장할 때 그 반응하는 대기 시간을 결정하는 거고, AF 속도는 말 그대로 속도를 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얼굴 눈 감지 설정, 뭐 얼굴뿐만 아니라 눈의 좌우까지 세밀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요. MF 어시스트 설정과 포커스 체크는 앞서 1편의 AF 포커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4K 동영상 출력, 역시나 앞서 설명드렸던 HDMI 외부 모니터 레코드를 위한 설정이고요. FHD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HDMI 출력 정보 표시는 HDMI를 통해서 외장 모니터 출력 시에 카메라 정보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4K HDMI 대기 품질도 마찬가지로 그냥 문자 그대로입니다. 자, HDMI 녹화 제어가 있죠. 외부 모니터 레코드 사용 시에 레코드 장치에서 녹화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지브라 설정은 동영상 화면에서 노출이 오버된 하이라이트 부분이 얼룩말의 줄무늬로 이렇게 막 표시되는 설정이에요.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노출이 오버된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지브라 설정을 해놓으시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지브라로 표시가 돼요. 아래쪽에 지브라 레벨은 그 지브라 표시, 줄무늬 표시에 대한 밝기 값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디오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바디 내에서 내부 마이크 수음을 조절하는 거고, 두 번째는 외장 마이크 연결 시에 수음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레벨 제한이라는 거, 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되는 소리의 한계치를 초과하면 억제시켜주는 그런 설정이고, 방풍 필터라는 건 녹화 중에 들리는 소음을 줄여주는 설정이에요. 잡소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줄여준다라는 건데, 뭐 솔직히 굉장히 뛰어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우컷 필터는 녹화되는 동안 저주파 소음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뭐 헤드폰 음량은 얘기해야 되나? 다음 타임코드 설정입니다. 타임코드 설정은 뭐 문자 그대로 디스플레이 화면에 타임코드를 보여줄 건지, 보여줄 거라면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건지를 설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 그대로 넘어갈게요. 텔리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녹화 중에 녹화가 제대로 진행 중인지 확인시켜주는 어떤 램프를 앞뒤로 켜고 끌 수가 있는데, 앞쪽에서는 AF 보조광이 켜지고 뒤쪽에서는 AF의 밑에 노란 불빛이 점등될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동영상 무음 제어. ON으로 설정해 두시면 다른 기타 다이얼 키들이 먹히지 않고 오로지 화면 터치로만 동영상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ON으로 해놓으시면 위쪽의 다이얼과 앞 뒤쪽의 다이얼, 조고 다이얼 같은 애들은 아무리 만지셔도 변경이 안 돼요. 오로지 터치로만 변경이 가능한 기능이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 촬영 설정까지도 다 끝을 맺었는데, 사실 촬영 설정 이전에 앞서 설명드렸던 용어 정리만 충분히 이해하셔도 웬만한 설정은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영상 촬영 팁, 뭐 세팅 값 이런 것들인 것 같던데, 예를 들자면 무슨 로그 촬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색 보정을 하는지 굉장히 그런 것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걸음마 떼기도 전에 달리기부터 한다고요? 색 보정이며 컬러 그레이딩이며 무슨 톤 조절 같은 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보고 어느 정도 것,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색을 좋아한다, 나는 이런 색감을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색감을 조정할 거다라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음식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맛있는 돈가스가 어떤 사람에게 맛없는 돈가스가 어떤 사람이 아씨 어떤 사람에게 맛있는 돈가스가 어떤 사람에게 맛있는 돈가스가 어떤 사람에게 맛없는 돈가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색 보정을 누구한테 배워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세팅값이나 그런 것들이 익히기 이전에 동영상 촬영의 기본적인 틀부터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에 와서 사진과 영상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직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너도 나도 쉽게 영상과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지금의 시대에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원천의 틀은 감각이고 감성이고 센스인데 너도 나도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 보니까 너무 난잡하고 어질러진 느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저기서 얻은 지식들로 공부하고 고뇌하고 또 고민하기보다는 보여주고 자랑하고 떠들어대는 게 우선시 되어서 너무 난무하는 가벼움 속에 진짜를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이죠.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온통 좋아요와 구독자, 팔로우의 숫자 노름뿐입니다. 취미란 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무료
무료한 일상을 즐겁게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은 시각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가벼움을 덜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진짜를 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눈만 높아져 쓰지도 않는 이 장비 저 장비 사들이고 결국 써봤자 방구석 브이로그며 레이싱걸 꽁무니만 쫓지 마시고 조금 더 생산적인 세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장비를 사고 이론만 공부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경험과 노하우는 장비와 이론으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몇 달, 몇 년 잘못된 지식과 개념으로 카메라 몇 번 만졌다고 진짜가 된다고 생각하진 마세요. 백날 볼품없는 스타일로 전혀 감각적이지 않은 센스와 기술로 또 이론만 파고든 경험 없는 지식으로 진짜를 논하진 마세요. 진짜는 스타일이고 감각이며 센스와 지식, 경험과 노하우, 감성과 철학입니다. 아씨 존나 멋있어. 오늘 말씀드린 다양한 용어와 가벼운 지식들 그런 거 뭐 다 제대로 파악 못하고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에는 제대로 카메라 촬영도 못하는 세계적인 훌륭한 감독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제대로 이론도 파악 못하고 자신의 감각과 철학만으로 예술을 펼치는 훌륭한 예술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아요. 장비와 이론, 학문과 논리만으로 펼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각과 철학을 먼저 깨우치세요. 쓸데없이 높아진 눈을 낮추고 비록 썩어 빠진 카메라 한 대 들었다 해도 그 안에서 창의성과 감성을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눈은 더 즐거워질 거고 우리 삶의 질도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면 조금 더 공부하세요. 내가 찍은 게 마음에 안 든다면 조금 더 공부하세요.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연습하고 조금 더 깨달으세요. 비록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욕심내서 가지고 싶은 장비가 사진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감각과 감성은 더 희미하게 만들지도 몰라요. 그걸 잊지 마시고 끝으로 1편에서 진행했던 레비드 스튜디오 슈프림 스티커와 바이러스 스티커 메일 보내주신 모든 분께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틱3 후속편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찍게 된다면 더욱 생산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쭉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레비드 스튜디오의 포토그래퍼 카니오였습니다. Coming at the barbershop too lit. Pocket full of nickels blowing super draw. Smoother than the Cadillac with cruise control. Doing what I do, you know. Women playing hard to get as I pull up on the boulevard, flossing it like.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오타를 발견하신 분들은 레비드 스튜디오 메일로 본인의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레비드 스튜디오 슈프림 스티커와 바이러스 스티커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mething like a freezer, ain't I? Even when I seem kinda out of season, ain't I? Up to date with it, do your thing, don't play with it. Fade away sweet like Jay did it. Swish, summertime with a winter breeze.